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돈 받는 문제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고 자리를 떠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기자 출신 인사 한 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법관 출신, 검찰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어느 분이 받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소환했는데 본인 해명은 이렇게 내놨나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상식 차장, 어느 분 얘기입니까? 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네.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유사 수신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나오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나오게 됐는데 지금 모습 저 장면은 이제 선거에 나왔던 그 기호 2번으로 MB 정권을 심판하겠다면서 나왔었던 선거에 나왔던 사장인데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에 나왔고 2012년에는 총선 분당 갑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지사 선거에 예비후보로 도전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상의 정치인인데 저 사람이 5억을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5억을 받았던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는 장면은 오늘 아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의 어떤 그 이론이나 전망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에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제가 임하겠습니다. 5억을 받아서 싱크탱크를 만드신 데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할 사안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용처에 대해서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쓴 것처럼 김창호 전 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네요. 저 말을 듣고 보면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돈을 줬다는 쪽의 업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를 명목으로 한 7천억 원 가량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투자해서 불려줄 테니 돈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돈을 모으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투자회사로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은 채 받았고, 그렇게 받아놓고 나머지 투자금을 일단 받으면 그 중에서 20%는 그냥 떼서 영업비 사원이나 이런 식의 운영 경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80%만 투자를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예요. 근데 검찰은 지금 그런 데 있어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런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는 지금 구속됐습니다. 네, 일단 돈을 7천억 원이나 7억이 아닙니다. 70억, 700억도 아니고 7천억 원을 모은 투자업체, 유사 투자업체 회장은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돈 받았을 때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모아진 돈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알려지기로는 지금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두 사람이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창호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강의 같은 것을 듣는 어떤 후배다, 다른 후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정치자금으로서 수수한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여기서 받은 게 그렇게 투자를 7천억 원을 받아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나눠준 게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투자들에게 여기서 받은 다음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나눠줬던 그런 형태의 투자란 것처럼 지금 보여서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일단 7천억 원을 거뒀고 그 중에 2천억 원은 날려서 사기라고 얘기된 게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사람이죠. 일단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어떤 관계로 그렇게 5억 원이나 받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입니다. 노사모 활동하다가 만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닙니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셨다는 너무 단정적으로 질문하세요. 기자분은 지금 어떤 사안을 단정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적이 없습니다. 선거 직전에 받으신 건 맞습니까? 직전? 하여튼 그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일단 5억 원을 받은 건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받은 시점과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 몇 번 출마했었으니까 그 직전에 받은 것 아니냐 물었을 때
잠깐 머뭇하더니 답을 좀 흐렸습니다. 네. 네. 선거 직전에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선거와 좀 무관하게 좀 뚝 떨어진 시점에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그냥 받은 거다. 선거와는 나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한 돈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 돈을 줬다는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가요. 네. 연봉 10억을 받고요. 그리고 네.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굉장히 2천억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도 본인은 호화 생활을 즐겼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5억 원을 받았다?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뭐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에도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썩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8년 전 상황입니다만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뒤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7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5년 차 때인데요. 그때 강제섭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창호 처장 사이에는 충신간신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강제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기자실에 데모질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브리핑실 큰 데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브리핑 해주는 것만 듣고 받아치고 기사화해라. 네. 이런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네. 정책을 홍보하고 실천했던 분이 네. 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었거든요. 이 여기 대해서 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가 이건 간신이라는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이 김창호 당시의 국정홍보처장이 우리가 간신인지 충신인지는 역사에 한번 던져보자. 나중에 역사가 분명히 평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언론 통제냐 아니면은 언론과의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관련해서 옥신각신했었죠. 기자실에 데모질을 한다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7년 당시 국회에서는요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현장에 와보셨습니까? 아니, 총리훈련을 하고 있는 그 입구에 들어서서 반쯤 이렇게 기대고서 앉아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놓고 브리핑 다 끝나고 나가는 사람 세워놓고 다시 브리핑 하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자들한테 뭘 어떻게 옹호를 해준단 말입니까? 처장님, 지금 누구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자들한테 지금 야단 기자 있습니까? 기자들 야단 치십니까? 여기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라당 박찬수 의원인데 이제 KBS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문답을 하는 과정에 이제 기자들 이 방송 듣고 있을 테니 내가 좀 야단을 좀 치겠다 그런 내용인 거군요. 본인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오랫동안 네.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기자 후배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브리핑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옆에서 밖에서 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브리핑하고 끝나는 것 사람 잡아놓고 또 물어보고 묻는 거 또 물어보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 게 과연 기자들이 하는 행태냐.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이 언론 홍보 정책이 맞고 브리핑룸을 통해서 기자들을 단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오늘 아침입니다. 자, 7년 전 그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 자, 강제섭 의원, 당신은 민정당과 신건부에 동참했던 사람 아니냐? 누가 역사 앞에 충신인지 간신인지 보자 하고 일갈했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8년 세월이 흐른 뒤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곧 계속되는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 한 분 또 문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액수가 좀 다릅니다만 1,000만 원 정도인데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입니다. 어제인가 사의를 표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현경대 평통 수석 부의장은 이제 네.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제주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고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유지를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의 1기 장학생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의 그 대선 경선에서부터 네. 본선까지를 지지했던 그 원로 지지 모임인 7인회의 핵심 멤버였는데 네. 상당 부분 아마 박 대통령도 네. 충격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일단 액수는 1,000만 원입니다만,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떤 과정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좀 공개돼 있죠? 지금 2012년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대 총선이 있었을 무렵에 총선 무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황모 씨라는 사람이 네. 사무실로 찾아가서 1,000만 원가량 5만 원권을 전달을 했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현경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 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네. 줬다는 사람의 측근들하고 네. 또 이쪽에서는 선거운동에 같이 했다는 유세를 같이 했다는 운동원들까지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이다만, 자, 지난주에 검찰 소환됐고요. 의정부 지청 상황인데, 어제 물러났습니다. 어쨌건 물러났다는 것만으로 좀 신변을 정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자, 곧 다음 주면은 기소할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역시 현경대 전 의원에 관련된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참모,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한 전직 의원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확인합니다. 순위 공개합니다.